안녕하세요. JD부장구세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4일 연속 하락,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하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4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부장연구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심심한 의사록 해석 엇갈려 주식 떨어지고 채권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18%, S&P 500 지수는 0.08%, 다우존스 지수는 0.76% 떨어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4일 연속으로 하락했고 이틀 연속으로 1%대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4일 연속 하락,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하락. 나스닥을 이틀 연속 하락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 3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져서입니다. 작년 비둘기파적인 파월의 연설 이후 3월에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해 올해 최대 7번까지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퍼졌죠. 그리고 주가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러한 기대가 과도하다고 생각했고 채권금리 상승, 달러인덱스 상승과 함께 주가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트리거가 된 것은 애플의 바클레이즈 투자 의견 비중 축소가 발단입니다. 사람들은 시장이 무너지면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과관계 없이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떨어지다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게 될지 아니면 다시 이대로 무너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인과관계란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지거나 올라가고 나서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스토리로 모든 사건을 파악하려 하는데 만약 어떤 사건에 대해 인과관계가 없다면 이해할 수 없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일어난 사건을 인과관계로 엮으려 합니다. 그러니 정확한 원인 파악이 안 되니 결과가 매번 달라지는 것이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약 4.2%로 시총이 다시 좁혀졌습니다. 애플은 바클레이즈의 비중 축소 의견 때문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도 매그니피센트 7은 구글을 빼고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4% 넘게 떨어졌는데 비아디에서 4분기 판매량이 밀린 것이 원인입니다. 어제는 후티 반군의 활동 때문에 홍해를 지나는 선박의 운항에 중단이 있었고 이로 인해 유가 상승 소식에 엑소모빌, 쉐브론 등이 올랐습니다. 주가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한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려면 방향이 전환되어야 하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주가가 오른 것은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과 같은 건 말이죠. 그러나 그런 사건이 일회성 사건인지 아니면 주가의 방향을 바꿀 만한 큰 사건인지는 몇 달이 지나고 주가가 확실하게 방향이 바뀌고서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고 지금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중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한계를 인정하면 내가 해석하는 사건이 아닌 주가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매뉴얼로 대응하면 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애플의 최대 리스크는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2023년 11월 기준 포트폴리오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하고 있는 비중 2% 이상의 주식들입니다. 애플이 50.04%로 1위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9.03%로 2등,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7.22%로 3등, 코카콜라가 7.15%로 4등입니다. 그 뒤로 쉐브론과 최근 지분을 크게 늘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크래프트 하인즈, 그리고 무디스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결론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하고 있는 압도적인 1등 기업은 애플이라는 얘기입니다. 워렌 버핏의 단짝, 찰리 먼거 버크셔 부회장 99세로 별세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작년 99세로 워렌 버핏의 단짝인 찰리 먼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나이는 1930년생으로 93세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렌 버핏의 원맨 회사라 하더라도 과장은 아닙니다.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에 워렌 버핏만큼의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찰리 먼거가 죽은 마당에 워렌 버핏을 대체할 사람은 그곳에 없을 것입니다.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믿어줄 리가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가 2011년 10월 5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애플은 2012년
월초 시작하자마자 45%가 빠집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지 않았는데도 나홀로 45%가 빠졌던 것입니다. 나스닥은 10%가 빠졌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애플 혼자 빠졌던 것이죠. 다시 애플이 제 궤도로 진입한 것은 현재 CEO인 팀 쿡이 경영 능력을 보여주면서입니다. 따라서 워렌 버핏이 갑작스럽게 사망이라도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들이 문제가 됩니다. 워렌 버핏은 애플의 가치를 잘 보겠지만 워렌 버핏 사후 버크셔 해서웨이 후계자는 애플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워렌 버핏의 사후 애플을 매도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현 시점에서 그럴 것이라는 예상일 뿐입니다. 애플이 아닌 1등주에 투자하면 워렌 버핏의 사망과 별개로 매도 타이밍을 알 수 있습니다. 애플이 1등을 지키며 천천히 떨어지면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떨어지다 2등으로 떨어지면 새로 1등으로 올라오는 주식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주가가 뉴스보다 빠릅니다. 즉 어떤 알려지지 않은 소식도 주가에 즉시 반영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리밸런싱은 필수입니다. 반대로 존버는 죽음이죠. 존버하다 나중에 떨어진 후 뉴스에서 후견지명으로 사후 분석하는 내용을 듣고 떨어진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많이 떨어진 후이고 다시 올라갈 수 없는 치명적인 이유를 알았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떨어진 것은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블록딜을 해서 떨어진 것이다. 뭐 이런 것 말이죠. 결론입니다. 바뀌는 주가에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미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급 정보는 주가 그 자체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4일 연속 하락,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하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